안녕하세요. 소라멘토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술 가이드 본 버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번에 11.0.5 패치로 인해서 그리고 핫픽스가 있어서 새로운 특성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딜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시범 영상을 통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딜을 잘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간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의 이제 스탯은 627.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세팅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작은 무기하고 손목 이렇게 했습니다. 장신구는 낭충봉화 영웅하고 첩보단장 영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주능력치 81에다가 색상 종류당 치명타 효과 0.15 있는 거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시뮬레이션 크래프트를 돌려가면서 스탯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2차 스탯은 지금 저의 심크를 살펴보면은 단일에서는 5분 동안 1타겟을 설정했을 때 심크가 이렇게 나왔고요. 2차 스탯은 특, 치, 가, 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2차 스탯 사이에 크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속 20% 정도가 맞춰지고 나머지 치특을 올려주시면 된다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세기도 마찬가지로 특, 치, 가, 유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지금 약간 저단일 경우에는 그리고 아이템 레벨이 낮을 경우에는 가치가 우선을 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 가치가 갖춰져야 그 다음부터 특허가 유력을 발휘한다는 설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625 이상, 620대 630도 나왔죠.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특화가 유용성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패치 내용 자체도 특화 쪽으로 조금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딜을 잘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이제 버프, 준비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약, 음식, 마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부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좋은 마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도 좀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심연의 권위 같은 경우에도 막 초반에는 3만 골, 2만 골 이렇게 했었는데 많이 내려갔고요. 수정의 광이 가슴도 어느 정도 내려갔고 바지도 이제 실타래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먹을 때마다 사실 다시 발라주는 게 부담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좀 줄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기, 가슴, 다리 이 세 개는 빼놓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석도 격조 높은 어쩌고 이 보석 세공인의 장식인가 그거 있으면은 목걸이, 반지 2개 이렇게 해서 총 6개를 구멍을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랍으로도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있고 어, 금고에서 나오는 걸로 허리, 손목을 추가로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머리도요. 그런 식으로 뚫어가지고 최대한 보석을 많이 이제 박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탯에 맞게 예를 들면 치특이 요새는 유행이니까 치특으로 많이들 박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이제 허리에 다색 보석이 있거든요. 조능력치 달린 거. 여기에 보면은 보석 색상 종류당 치명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가특, 치유, 체력 이 5가지가 다 들어가면은 치명타 효과가 올라갑니다. 0.15씩 다 올라가는데 체력을 넣기에는 조금 딜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그거 0.15 빼고 나머지 가특, 치유는 이렇게 섞어서 어떻게든 섞이면 됩니다. 가 조금 들어갔죠? 유연성 조금 들어갔죠? 근데 특화가 좀 많이 들어간 거 가특, 특이 올라가는 특이 높은 가특 보석도 있고 가속이 높은 가특 보석이 있잖아요. 이 2가지가 있잖아요. 가특 보석도
그러면은 특화를 올리고 싶으면 특화가 높은 가특 보석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게 또 보석이 또 비싸요. 보석이 막 5천 걸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바꿀 때만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선택하고 한번 박은 거는 그냥 굳이 잘못 넣네 이러면서 막 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막 하시면은 골드 거덜납니다. 저처럼. 그래서 마부 보석을 이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준비물, 영약, 음식, 이제 무기마부, 뭐 기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여기에 다 이제 제가 올려놨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알가르 마나 기름입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게 가속 211, 치명 211 둘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전 기름이나 이런 거보다 더 한층 좋아진 게 2차 스탯을 두 개씩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알가르 마나 기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싱크상으로 특화가 가장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영역을 바꿔주고 있었는데 특화 영역 2604. 근데 지금 3단계 너무 비싸요. 알가르 마나 기름도 막 2, 300곳이 하는데 하나에 본인이 허락하는 사람 그거는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2단계가 있는 것도 있고 3단계 뭐 가능하시면은 레이드 때는 아마 자기가 이제 로그를 갱신하고 싶은 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딱 3단계짜리로 바꿔가지고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번 다 3단계를 바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2단계로 좀 타협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 절제된 특화 영역은 이걸 빠시면 되고, 음식은 특화 음식을 최근에 바꿨습니다. 왜냐면 가속 치명 음식으로 상큼한 아금이 이거를 이제 저단 다닐 때나 아직 스탯이 낮을 때 아이템 레벨 낮을 땐 이걸 했었고 이제 좀 스탯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누련한 뱃사람 특화 329 올려주는 걸로 그냥 바꿨습니다. 그 룬은 이제 기본 어둠당에서 줬던 꿈결석 증강의 룬은 이제 무한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만 구 주고 한 번에 살 수 있죠. 이거가 86만큼 이제 지능이 올라가는데 이거 죽을 때마다 이제 다시 바를 때는 만약에 룬을 그냥 사게 되면은 이게 1000골이 넘어가잖아요. 결정화된 증강의 룬. 이게 사실 이게 더 좋은데 지능이 733이죠. 근데 한 번 죽으면 이게 너무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 갱신하고 싶은 보스 앞에서 한번 빨아주고 뭐 안 죽으면은 그 다음 보스까지 가는 거고 아니면 죽으면은 이걸 다시 리셋 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세 개 이상 못 쓸 거예요. 아마 다른 거 투자할 것도 많고 아이템도 사야 되는데 아마 결정화된 증강로 한 10개 정도 챙겨가지고 자기가 이제 갱신하고 싶은 보스 앞에서는 빨아줍니다.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일일이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일일이 바를 수 없겠죠. 그래서 꿈결석 증강의 룬을 그냥 꾸준히 발라줍니다. 그리고 물약입니다. 물약은 절제된 물약이 보조 능력치가 다 올라가거든요. 2400.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물약이 원래는 치유 물약 하나밖에 없었는데 동글사리의 기쁨이라고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동글사리 기쁨이 거의 몇 골 안 합니다. 한 3, 4골, 5골 정도밖에 안 하는데 효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1단계라도. 그래서 1단계일 경우 굉장히 싸고 250만 생명력이 있고 그다음에 알가르 치유 물약하고 쿨이 따로 돈다. 따로 돌기 때문에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그냥 2번 연속으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치도 높죠. 그리고 그럴싸하게 현실적인 전력선, 이건 저는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게 원래 기공으로만 가능한 전투 부활이 이제 전력선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있으면 좋고요. 소모성이고, 그리고 수리망치를 항상 이제가 다 깨지고 이러는데 다른 사람한테 수리를 요청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본인이 한번 직접 준비해서 다녀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동망치, 이름은 자동망치입니다. 수리망치가 아니라.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이거 잘 외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자동망치를 10개 정도 챙겨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부 영역 음식을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특성 트리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단일 특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미세 조정이 이제 좀 들어갔는데요. 여기 이제 대지의 분노랑 영속의 전기 이런 것을 이제 찍었던 이유가 원시 정령술사 빌드였잖아요. 지난 패치에서는 원시 정령술사의 의존도가 높았었기 때문에 정령의 지속 시간을 늘려주고 정령의 메아리 찍고 이런 식으로 아마 쭉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리오크가 좀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존도를 이제 탈피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네로바르 3렘 시크라는 것 같은 경우가 이제 접근하기 쉽고 보스 중에서 단일 완전 생 단일 보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와우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찍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가이드를 찍고 나서도 어떤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 가서 이제 확인하셔서 그것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거기를 좀 참고를 많이 했고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피리침이 충전된 도관이 약간 오프된 건 피리침이 살짝 내려가서 이걸 이제 빼주게 됐고요. 그리고 단일에서는 세무면은 이제 쓰지 않고 원소의 대가는 일단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에서는 이거 이제 좀 빼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폭풍광기는 이제 단일에서도 여기서 연쇄 번개만 가능했는데 번개 화살도 이제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단일에 대해서도 이제 폭풍광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시전 시간 30%나 줄어들기 때문에. 얼격이 이제 부활을 했습니다. 얼격을 그리고 좀 강화됐고 냉기 충격도 강화가 됐습니다. 전기후 융합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약간 얄궂은 게 자연 및 화염 공격을 주문을 시전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쳐야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이 자연 화염이 겹치면 전기 장렬이 나간다. 자동으로 나간다. 60% 효율로. 근데 원소의 대가와 함께 생각을 해보면은 굳이 이제 자연 화염 이윤 순서로 하는 것보다 화염하고 자연 순서대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용폭을 시전해서 화염을 끝내고 그 다음에 자연 데미지가 15%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하고 화염을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화염 먼저 하고 자연을 하는데 그 화염은 용폭이 된다. 그리고 자연은 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번개 화살이 될 수도 있고 뭐 폭풍이 될 수도 있고 지진이 될 수도 있고 이 세 개 다 자연이기 때문에 그 용폭을 쓴 다음에 자연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소의 대가하고 정기후 융합 이게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결이 되는 게 전기후 평형까지 해결이 됩니다. 화염냉기 자연이죠. 이거는 전기 평형이 이 세 가지가 충족이 10초 이내 해야 되는데 이게 얼음 경로가 또 냉기잖아요. 얼음 경로 쓴 다음에 용암 폭발을 쓴 다음에 번개 화살을 예를 들면 썼다. 그러면 냉기, 화염, 자연 이렇게 돼서 전기 평형이 자동적으로 켜집니다. 그래서 얼격을 썼을 때 장점이 이걸 딱히 크게 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늘어났던 거고. 근데 전기 평형은 또 한 방에 해결 가능한 게 지금 또 전기 장렬이 돌아왔거든요. 대지 충격이 조금 더 힘을 실어준 패치였었다면 저번에는 이번에는 전기 장렬을 살짝 올려줘가지고 이제 광이든 단일이든 전기 장렬이 좀 많이 쓰입니다. 단일에는 무조건 이제 계속 쓰이긴 했었죠. 이게 근데 3원소예요. 원소가 세 가지 종류예요. 냉기, 자연, 화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전기 평형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태고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냉기, 화염 이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소 피해로 돼 있잖아요. 이름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원소 피해를 입힌다. 그렇기 때문에 3원소고 이것도 원소 피해로 돼 있죠. 원소 피해는 3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평형은 따로 이제 등록하지 않고 보면은 여기서 제가 태고파도 날리면은 바로 여기 전기 평형이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이 10% 올라갔죠. 이제 특성에 대한 설명은 요 정도로 해두고요. 영상 설명란에 이 특성을 복사하기로 해서 제가 올려둘 테니까 그걸로 가져오기를 이제 하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단일로는 대세 틀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 대부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단일 딜사이클 때 시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 이제 10초를 이제 두고 이제 제가 실전처럼 여기 단일 딜사이클을 한번 쳐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핵캐리에 대한 논란이 좀 많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캐리를 100% 이제 살펴보진 못하고요. 이게 이제 좋은 게 자기가 스킬이 좀 빠졌을 때 어떤 걸 빼먹고 지금 정신없이 이제 뭐 바닥 피하고 이러면서 무빙하고 이러면서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만 보고 딜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딜에 도움이 되는 거는 어떤 것인 한다가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뭐 스트리머라서 나는 유튜버라서 이거 캐리 쓰는 거 쪽팔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전 딜 또는 이제 그 나의 DPS에 목숨 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까는 거고 이대로 하다가 아니면 좀 생각과 다를 수도 있죠. 이게 뭐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게 모든 상황을 이게 AI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대상을 컨택할 때 이게 인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을 컨택할 때랑 두 개의 대상이 들어갈 때랑 다르잖아요, 딜이. 근데 뭐 저기 주변에 몬스터가 주변 5마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이게 광역으로 띄워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그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이 판단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DPS를 좀 더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핵캐리를 쓰고 있습니다. 핵캐리에 100% 의존한다는 건 아니고요. 다 따라할 수도 없고 다만 이제 도움이 된다 그런 관점입니다. 좀 쿨타임을 이제 10초로 이제 해놓고 이제 보스 앞에 이제 딱 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버프를 이제 무기 버프 뭐 특히 이제 방패 버프가 꺼지는 경우가 많아요. 죽으면은 이 수험을 애석하게도 이제 방패 버프가 꺼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영약, 음식, 룬 그 다음에 각종 버프 지능, 특화 발바닥 다 확인하시고요. 인내도요. 그 다음에 이제 5초쯤 됐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폭풍의 정령을 먼저 켜줍니다. 지금 폭풍의 정령 켜졌죠. 그거는 이제 여기서 승천을 켜고 딜을 해야 되는데 그때 1점 몇 초, 1.34초 이 정도가 굉장히 큰 딜로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의식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킬 수 있는 건 다 켜둬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켜둬야 되는 게 폭풍의 정령 미리 켜기, 그 다음에 폭풍의 수호자 미리 켜야 되고요. 이거는 폭풍의 수호자 시전하고 있는 중에는 딜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난 로스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 자연의 신속함도 즉시 시전기긴 한데 글쿨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손이 갑니다. 손이 가면은 0.5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켜놔야 됩니다. 자연의 신속함도. 그래서 이 세 개를 미리 켜놓고요. 그 다음에 내가 승천 중에 태고 파도를 키게 되면 이것도 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고 파도를 먼저 킨 다음에 용폭을 한번 소모해주고 그 다음에 승천을 키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승천이 최대한의 나의 기본 스킬, 가장 강력한 기본 스킬인 번개화살, 전기장렬에 이제 힘을 씌워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의 승천의 시간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기반으로 이제 딜을 해볼게요. 그래서 태고번도 먼저 발사했는데 해키리에서는 승천을 쓰라고 하죠. 근데 저는 용폭을 먼저 한번 소모해 줍니다. 그러면서
가속 버프가 생기잖아요. 이때 최고파도 이제 특성 중에 가속 버프가 생긴 거, 이걸 받으면서 승천을 켜줍니다. 그래서 캐리가 뭐 반드시 완벽하다 그거보다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가속을 조금이라도 먼저 받은 상태에서 승천을 더 최대한 많이 끌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번개화살에다가 또는 전기장렬에다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승천을 이어서 써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즉발로 번개화살이나 용폭이 이제 쓰죠. 이 용폭을 이제부터 깡용폭, 꽁용폭 이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깡용폭이 이제 시전 시간을 활용해서 용폭을 날리는 거고, 꽁용폭은 화염 충격에 의해서 용암 세도가 걸려서 용폭이 즉시 시전으로 공짜로 떴다 해서 꽁용폭입니다. 깡용폭과 꽁용폭이 다른 건데, 근데 이렇게 이제 용폭이 살아나게 된 거는 이번 패치 때 용폭의 딜을 올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게 된 거고, 그리고 원소의 대가는 용폭 다음에 오는 자연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합을 용폭을 쓰고 그 다음에 번개화살 쓴다. 우리가 중계할 게 번개화살이 가장 기본 스킬이고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용폭을 쓰고 연소대가를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원소의 대가 여기 떴죠. 14초짜리 번개화살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얼음 경로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전 중이기 때문에 얼격을 바로 써라? 이거는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D사이클을 들어가고 나서 강력한 전기화살까지 넣고 나서 천천히 해도 무방합니다. 이제 얼격이 좋은 거는 전기후 융합, 원소의 대가, 전기후 평형 이 세 가지를 버프를 동시에 켜줄 수가 있는 그 기반이 되는 스킬이기 때문에. 근데 얼격 다음에 오는 냉충은 안 쓰죠. 아무리 버프가 됐다고 해도 안 쓰죠. 쓰다가 번개 화살을 계속해서 시전을 하다가 얼격이 온 걸 깨닫고 나면, 뭐 이게 알람을 켜놓든 눈으로 보든 간에 얼격을 오면은 얼격을 씁니다. 얼격 쓰고 그 다음에 용폭 쓰고 그 다음에 번개 화살 이렇게 쓰면은 다 해결됩니다. 전기평형도 해결되고 원소의 대가도 해결이 되고, 여기서 공짜로 전기장렬도 나가죠. 그리고 전기융합도 활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력 스킬은 전기장렬 오는 대로 쓴다. 그 다음에 번개화살, 남는 필러로 번개화살을 활용한다 입니다. 그리고 용폭이 있을 때는 용폭 한번, 번개화살 한번 이렇게 계속 섞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패치가 이제 용폭을 상향을 시켜줌으로 인해 가지고 원소의 대가를 살린 거예요. 원소의 대가를 잘못하면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꽁용폭만 썼기 때문에 깡용폭 안 쓰고, 그래서 번개화살 위주로 했기 때문에 단조로웠단 말이죠, 딜사이클이. 근데 그거를 바꾸고 원소의 대가라는 특성을 살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아까 이제 블러드를 좀 빼먹었는데, 이제 연습할 때 보면 가끔 블러드를 까먹거든요. 그리고 실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러드 담당자가 됐는데 블러드를 까먹는다. 왜냐면 여기서 고민할 게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태고파도 쓰고 뭐 용폭 써야지 막 이렇게 막 또 이것도 미리 켜야 될 것도 많고, 거기다 물약까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작 중요한 블러드를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왜 블러드 안 켜요? 막 하면서 공대장이 막 소리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블러드랑 물약을 잘 켜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무아지경으로 바닥 이제 보면서 캐릭터 살짝 견눈을 세주면서 본인의 스킬 창도 봐주면서 딜을 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체 시력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동시에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귀로는 공대장의 지시사항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약간 극한직업. 근데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애매할 때 번개화살을 쓴다. 애매할 때는 놓치지 말아라. 필러를 놓치지 않고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오른쪽에 띄워놓은 게 디테일즈의 상세 노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전기장렬 이번에 약간 상향돼서 확실하게 딜이 좀 올라간 느낌이고요. 번개화살, 용암폭발, 그리고 폭풍도 있고, 폭풍 뜰 때도 폭풍 다음에 번개화살이 또 즉시 지전으로 한번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패치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단일로 여러모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얼격도 상당히 데미지가 높고 나머지 이제 쭈르륵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해야 될 게 이제 막냄 반지 뭐 맹약인가 뭐 독성 맹약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 반지도 1% 정도 이제 올려주고, 여기 보면 1%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왜냐하면 전체 딜이 지금 1억인데 1%는 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단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5, 4, 3, 2, 1. 다음으로 이제 광역 특성과 광역 디사이클 시범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디사이클이라기보다는 이제 쐐기 디사이클이죠. 그래서 쐐기 디사이클이 조금 흥미로운 게 새로 생겨가지고 중국 유저들 중심으로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성을 찍는 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해봤는데 이제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패치 내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고단에서는 좀 괜찮다, 이렇게 그 유저분들이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단일하고 달라진 게 원소의 대가를 이제 조금 살짝 빼게 됩니다. 빼고 세무매를 가져가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그마 토템이죠. 이제 이거 트리에 대한 이름은 이제 마그마 세분매 혼합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고 파도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영속의 전기 정력 시간 조금 늘려주고, 대신 폭풍의 눈을 이제 빼면서 전기의 평형으로 이제 딜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세계에서는 전기 장렬 그렇게 크게 쓸 일이 없잖아요. 10개인데. 근데 지진은 이제 5개, 소용돌이 이제 5개인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찍는 것보다는 전기 평형이 좀 데미지가 평균적으로는 3% 올라가니까 좋다는 거죠. 그럼 데미지가 1, 2%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이제는 DPS 자체가 이제 500만, 600만을 찍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기 평형이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게 됐고요. 세범매는 여전히 유지하고 마그마 토템 이렇게 유지해주면 되죠.
그리고 대지후 분노하고 천둥의 일격 소음을, 이거는 딜적인 부분은 단일도 마찬가지고 단일 위주긴 하지만 어쨌든 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기 이글거리는 불길하고 도가니 불길은 조금 이제 배제가 되고요. 찍고 해봤는데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딱 이제 원소의 단결도 조금 아쉽긴 한데 폭풍의 정령이 지금 지속시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니어가지고 이것도 칼질이 됐잖아요. 폭풍의 정령이 지속시간이 24초로 줄었어요. 원래 30초 이상이었는데, 그랬고 가속도 이제 시전 시간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가속으로 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정령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뺀 것 같고요. 다만 빈자리 이제 폭풍의 조력 이걸로 이제 채우고 있죠. 근데 폭풍의 전령은 이게 사실 저는 좀 선호하지 않고 로고에서도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력의 세도가 조금 이제 빠지고 여진으로 이제 좀 가는 건 이제 세분매가 여진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세분매를 빨리 뿌려주기 위해서는 지진에 대한 그 자원 소용돌이가 빨리 모여야 되는데 여진이 좀 역할을 해줍니다. 25%. 그리고 대지 충격이 아니라 이제 전기 장렬 단일에서도 전기 장렬이 이제 도움이 되죠. 전기 장렬로 이 세분매를 140%로 20%더 추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중한 역량이 조금 이제 너프가 돼가지고 아쉽긴 한데 어쨌든 버스트 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일단 읽어보시면 대략 이제 아실 것 같고, 폭풍인도자 당연히 이제 영웅 특성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토템의 기한이 소중한 게 이제 독종화 토템을 최근에 어픽스를 하면서 독종화 토템이 이제 너프가 됐잖아요, 2분으로.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토템의 기한으로 리셋을 해주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취향껏 대략 이제 찍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티르너 때문에 진동의 토템, 고속의 토템 이런 걸 이제 하고 다니고요. 이제 강화된 주입이 방패 강화 효과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걸 빼면 안 되고 반드시 이제 넣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보나 이제 치유의 토템 이런 건 이제 빼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 딜 사이클 시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0초 쿨다운을 이제 하고 이제 시작을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죽음의 상원이나 이럴 때 시작할 때 10초 카운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빅풀이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가 가장 요새 이제 평균적으로 많이 때릴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그때도 저 같은 경우는 폭풍의 정렬 미리 킵니다. 미리 키고 폭풍의 소유자 미리 키고 그다음에 자연의 신속함 이 세 개를 미리 킨다고 했죠. 이거는 단일이랑 똑같아요. 타겟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풀이 되지 않게 용암 선풀이 되지 않게 하는 거죠. 이제 폭풍의 정렬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태고파도를 한 방 날린 다음에 폭풍의 소유자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연의 신속함까지 미리 켜둡니다. 그리고 아직 한 대도 안 들어간 상태죠. 그 다음부터 이제 딱 들어가는 게 태고의 파도. 그 다음에 이제 광역 디사이클은 다른 게 마그마 토템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그마 토템이 단일도 좋고 광도 좋아요. 그리고 영폭이 이제 분산돼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화염 충격이 발라진 대상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4대상까지 늘려줍니다. 지금 시간이 급박합니다. 왜냐면 지금 몹이 몰려들고 있고 화염 충격을 바를 이제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마그마 토템을 해가지고 총 4개에 대한 화염 충격만 노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그마 토템을 발랐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마그마 토템이 리셋이 되도록 매크로를 짰습니다. 그래서 마그마 토템 한번, 리셋 한번, 그 다음에 마그마 토템 한 번 더 해서 마그마 토템 2개를 이제 발휘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매크로 명령어를 리셋 이코르 6으로 해놓으면 한 6초 만에 리셋을 하게도 해놓으면은 딱 됩니다. 그 다음에 리셋 쓰고 여기서 승천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제 만약에 마그마가 삑이 나서 화염 충격이 안 발라졌을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승천을 먼저 켰습니다. 승천이 6개 대상에 자동으로 그 용폭에 나가면 화염 충격이 발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용폭을 강력한 한 발로 이제 내보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소용돌이가 꽉 차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의 신속함 아직 남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전기장렬을 한번 이제 쏴주는 거죠. 그럼 전기장 한번 나가면서 세분매가 이제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아직 폭풍 소요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폭풍 소요자 9초잖아요. 그래서 연번 2번을 써주면서 지금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연번이 지금 이제 필러입니다. 단일에선 번개화살이 필러인데 광역 상황에서는 연번이 필러입니다. 그래서 애매할 때는 연번을 써라. 연번을 쓰고 바로 이제 지진을 소모해줬죠. 여기서 지진을 소모해주면서 지진 버프 사라진 거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되면은 초반 이제 오프닝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러드도 이제 켰어야 했죠. 그래서 승천 직전에 이게 블러드를 미리 안 키면 꼭 까먹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할 디사이클도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넣는 게 좀 불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워낙 블러드는 길잖아요. 또 40초고 하니까 승천 직전에 미리 써줍니다. 그게 좀 안전해요. 왜냐면 다른 그 딜러분들도 블러드 받으면서 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 입장에선 뭐 마지막에 최대한 끌어야지 하면서 블러드 늦게 키면은 까먹게 됩니다. 아니 몹 다 죽여 나서 키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블러드는 최대한 좀 일찍 켜주는 것 같다. 그래서 뒷부분은 그냥 이제 뜨는 대로 폭풍 뜨면 폭풍 한번 뜨고 얼격 뜨면은 얼격 한번 써주고 그 흐름대로 이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분매 없을 때는 전기 장렬 한번 해서 세분매 띄워주고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폭풍이 뜨면은 폭풍에 연결해서 연번을 써준다. 그리고 빈자리는 계속 연번을 써준다. 그리고 얼격은 한 번 뜰 때마다 한 번씩 써준다. 지금 전기패는 켜진 상태에서도 이게 얼격이 뜨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정작을 쓰면서 소용돌이가 지금 여기는 여진이 터져서 바로 올라갔죠. 그때 이제 연번을 필러를 하면서 이제 각을 보는 거죠. 세분의 지진을 각을 보면서 소용돌이가 많이 찼을 때 희한하게도 저도 이제 해키리로부터 계속 배우는 게 이제 소용돌이가 많이 안 찼을 때는 세분의 지진을 쓰지 않도록 유도를 하더라고요. 꽉 찼을 때 지진을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유 있게 뒤에 이제 전기장렬, 세분의 지진, 전기장렬, 세분의 지진 이거를 연결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얼경은 뜨는 대로 쓰고 여러 가지 버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들도 있고 이 얼격 한 방 쓰는 거랑 연쇄 번개 한 방 쓰는 거랑 딜 차이가 너무 크다면 아마 얼격은 사장될 겁니다. 그리고 소용돌이 수급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계속 얼격을 쓰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얼격의 효과가 그만큼 좋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키리의 계산을 일일이 다 이제 뜯어보거나 코드를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믿고 이제 가는 거고 그냥 뭐 만약에 다른 분석글이나 어떤 증거가 나오면은 얼격을 뭐 이때는 써야 된다, 이때는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걸 따라가겠지만 당분간은 그냥 이걸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복잡한 계산은 사실상 조금 더 정확하다고 전제해서 스킬이 정확하다는 전제해서 그냥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연쇄 번개가 29%가 점유율이 나와 있고요. 그 지진은 21%. 연쇄 번개가 조금 더 셉니다. 예전에는 비슷한 때가 있었죠. 그건 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지진이 살짝 상향을 먹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온 거고요. 그 폭풍 과부하. 폭풍에 대한 과부하가 이만큼 세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꽤 됩니다. 지분이 15% 되고 피리치면 여전히 이제 8% 정도 되고 전기장률 6%,
마그마, 그리고 용폭, 화염 충격이 서로 이제 돼 있습니다. Five, four, three, two, one. 그래서 이제 딜사이클 시범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이번에 이제 그 11.0.5 패치가 되면서 굉장히 술사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와우 개발자들이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냥 관심이 없거나 딜을 지금 딜킹 뭐 쐐기에서도 좋고 이제 뭐 레이드에서도 뭐 고술도 좋죠. 주술사 자체에서 지금 힘을 실어주는 게 맞는 게 이렇게 재설계를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빠르게 패치를 하거나 뭐 스킬 위치, 특성 위치를 바꿔준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좋은 성능 유지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사람들한테 특성을 이것도 시도하고 저것도 시도하고, 예를 들면 이쪽 틀이 타고 있는데 다들 이쪽 틀 타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쪽도 살려주고, 태고도 지금 어둠 땅에 처음 나와가지고 내내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고 아무도 안 썼잖아요, 세계에서. 그래서 이걸 살려준 거죠. 이쪽 라인을 살려주고 계속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특성이 좋은 겁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100% 와우로그 100명 상위 100명들이 찍는 거를 보니까 다 100% 똑같이 찍었다? 이건 나쁜 특성입니다. 이거는 특성 만드는 사람이 고민을 안 했다는 건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 고민하게 만들고 여기 이것 선택할까 저것 선택할까, 또는 본인이 이걸 선호하면은 선호하고 싶은 대로 해도 딜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넣다 뺐다 하면서 이제 특성을 찍어 보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와우 접하셨거나 하셨던 분들은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근데 오랜 유저들이 훨씬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타겟을 해가지고 좀 이제 이 플레이가 질리지 않게 특성을 좀 업데이트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무쪼록 딜 잘 하시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